7월달은 하노이 탑입니다. 하노이 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많이 보셨죠? 네. 어디서 보셨어요? TV에서. 예, TV에서 많이 봤어요. TV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알려진 교구인데요. 이게 평생 학습 축제 같은 데 가시면요. 노인분들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고 거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하고 소마큐브하고 7교는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해주지만 요거는 노인들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예, 치매 예방 꼭 하셔야죠. 보스턴만 예방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예방할 수 있대요. 자, 왜 예방하는지는 게임을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얘가 그래서 치매를 예방해 주는구나. 정말 기특한 교구구나 하실 겁니다. 자, 하노이 탑의 게임 방법을 볼게요. 하노이 탑은 프랑스의 수학자 리카가 클라우스 교수라는 필명으로 1883년에 발표했대요. 그 뒤에 1년 뒤에 드 파르빌이라는 사람이 하노이 탑의 전설을 이야기로 소개시켜 준 다음에 이가 더 많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왜 하노이 탑인지, 하노이라는 곳은 알죠? 예, 베트남의 무슨 도시라고 하는데요. 왜 하노이 탑이 정확히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하노이를 상징하는 국기 탑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라우즈골, 가드너 등이 하노이 탑을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 탑은 퍼즐로서 3개의 기둥과 이 기둥에 꽂을 수 있는 크기가 다양한 원판이 있고요. 퍼즐 시작하기 전에 한 기둥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쪼로록 껴주시면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기둥이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판은 이 처음 기둥에서 끝 기둥으로 이 모양 그대로 옮기는 게 이 게임의 끝이에요. 이 모양 그대로 여기 다 옮겨야 돼요. 굉장히 보면 쉽죠? 아이들 3, 4세 아이들은 그냥 끼워놓는 놀이처럼도 생겼는데 얘는 게임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 부루마블 같은 거 하면 게임 규칙이 너무 많아서 읽다가 끝나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게임 규칙이 딱 2개예요. 뭐냐? 한 번에 한 원판만 옮길 수 있어요. 나 손 크니까 콱 다 옮기고 싶죠? 나중에 하시다 보면 자꾸 그런 게 치밀어 오릅니다. 한꺼번에 옮겨놓고 싶은. 그러나 한 번에 딱 하나씩만. 그 다음에 큰 원판이 절대 작은 원판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건 반칙이에요. 항상 작은 거는 큰 거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맞습니다. 게임 규칙은 딱 2개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쉬운데요. 얘가 왜 치매 예방을 하게 되는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하노이 탑의 전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노이 탑은 고대 인도의 전설이에요. 요거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하노이 탑이 이게 쉬운 교구는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3대 교구 중에 하나예요. 페토미노, 소마큐브, 하노이 탑. 머리가 좋아지는 퍼즐 그 3개 소개시켜줬을 때 그 중에 하나였죠. 자, 그 인도 전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겐지즈강 기슭에 브라만교의 대사원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계의 중심을 나타내는 큰 원탑이 있었다. 이곳에 구리로 만든 판자 위에 높이가 약 50cm, 이런 막대 50cm인 다이아몬드 막대 3개가 끼워져 있었는데요. 그중 한 막대에는 구멍이 뚫린 원판이 64개. 지금 우리 하노이 탑은요, 우리 거는 9개 있어요. 이 원판 자체가 총 9개입니다. 이렇게 크기 순서들이 9개인데요. 이 전설에서는 64개가 끼워져 있다고 해요. 끼기도 힘들었겠죠? 64개를 언제 다 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숭고 원판 어느 것도 크기가 같지 않고 작은 원판이 큰 원판에 오도록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신이 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대들은 이제부터 원판을 한 장씩 옮겨라. 한 개의 막대에 끼워진 원판을 다른 막대로 계속 옮겨라. 그런데 한 번에 한 개만 옮기고 절대로 큰 원판 위에 작은 원판을 끼워야지 반대로 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말고 이 64개의 원판이 본래 막대에서 모두 다른 막대로 옮겨졌을 때 탑과 사원, 승려들은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답니다. 이분이요, 신이. 예언하는 것 같아요. 여기 종말론 갑자기 얘기하게 되는데 이분도 종말론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종말이냐? 원탑 64개를, 원판 64개를 다 옮겨야지 종말이 된다. 그럼 쉽죠? 64번 옮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하노이 탑의 수학적 원리를 한번 얘기하기 전에 한번 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원판을 5개 놨습니다. 자, 가장 쉬운 2개부터 할게요. 2개부터 옮기는데,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 쪼르르 갔을 때 1번부터 9번까지라는 건 아이들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보면 이게 몇 번 원판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보다 4번인지 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첫 시간에 스티커로 그 번호 스티커가 팔더라고요. 1번부터 0번까지 있는 번호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 번호 스티커를 1번부터 9번까지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쓰게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깨끗하고 깔끔하게 붙기는 스티커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스티커를 주시면 아이들 더 찾기도 쉽고요. 하기도 더 쉽습니다. 자,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1번, 2번을 옮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가 기둥이고요. 두 번째가 나 기둥, 세 번째를 다 기둥이라고 합시다. 자, 게임 규칙은 처음에는 하나만 옮기고요. 게임 끝은 요거예요. 다에, 아까 가에 있던 게 그대로 다에 오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 2개 있을 때, 자, 막대가 2개 있을 때는 몇 번을 옮겨야지만 이쪽으로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원판이 2개 있을 때예요. 원판 2개 있을 때. 자, 빨간 게 어디로 갈까요? 나로 갈까요? 다로 갈까요? 나요. 예, 나로 한번 가봅시다. 나로 갑니다. 그러면 연두색 원판은 어디로 갑니까? 다로 가서 나에서 다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몇 번 옮겼어요? 3번. 예, 3번 옮겼습니다. 자, 3번 옮겼어요. 이거 쉽죠? 예, 2개는 쉬워요. 2개를 충분히 연습시켜주세요. 자, 이제 3개를 봅니다. 3개를 놨을 때는 조금 달라져요. 아까는 이 빨간 게 어디로 갔었죠? 나요. 나로 갔었죠? 자, 얘를 한번 나로 보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다로 오래. 예, 나를 다로 보내면 가가 나로 오죠? 그런데 답은 뭐예요? 얘를 전부 다 어디로 보내라? 다로 보내라. 그러면 이 옮기는 걸 몇 번씩 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다시 또 1로 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더 복잡해졌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끝이에요. 자, 원판을 3개 있었을 때는 몇 번 옮겼는지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이러니까 치매 예방에 좋은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몇 번 옮겼는지. 자, 근데 아까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잘못 옮겼거든요. 자, 옮기는 거는 맞아요. 여기까지 어쨌거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어쨌거나 다에만 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 이동 횟수입니다. 최소 이동 횟수예요. 최소로 다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하노이 탑의 목적이에요. 2개도 마찬가지예요. 3번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10번만 해도 갈 수 있는 건데 최소로 3번이면 갈 수 있다. 2번은 안 되는 거예요. 최소는 3번이니까. 자, 3개는 최소 몇 번 이동할 수 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만에 올 수 있어요. 7번. 한번 3개 갖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7번인지. 자, 잘못하면요. 이게 3개인데도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얘를 네, 7번만에 되죠? 네, 네. 됩니다. 예, 3개는 가뿐해요. 자, 이제 원판을 4개 넣습니다. 4개를 넣읍시다. 은근히 쉽지 않아요. 4개부터. 자, 4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이 빨간 게 3개 있을 때는 다로 갔었어요. 자, 얘를 똑같이 다로 한번 놔볼까요? 머릿속으로 그려줍니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잘 안 그려주실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도 보내보고 저쪽으로도 보내보고. 어쨌든 간에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여기입니다.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얘가 가고요.
얘를 빼고요. 그쵸? 얘가 가고요. 얘도 가고요. 얘도 가고요. 이렇게 빼야 돼요. 맨 마지막 제일 큰 원판이 다로 오게끔 위에 있는 애들을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이 세 개는 몇 번 만에 옮긴다고 얘기했죠? 7번. 7번이라고 했죠? 그럼 이까지 옮기면 지금까지 몇 번에 옮겼을까요? 아까 얘는 얘 여기 있었죠? 요거 셋 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몇 번이었죠? 7번 옮겼죠? 7번만 옮긴다고 얘기했죠? 최소? 자, 요 세 개는 얘 한 번 더 옮겼습니다. 맞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럼 얘를 또 다시 이 위로 옮겨야 되죠? 그러는데 또 몇 번이 걸린다고 했죠? 7번이 걸립니다. 그러면 총 15번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예. 요런 규칙이 있습니다. 하노이탑은 파면 팔수록 규칙이 자꾸만 나와요. 그러면 원판이 5개일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최소 이동 횟수가 몇 번일 것이냐, 요게 또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그 하노이탑에는 9개가 있으니까요. 정말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9개를 다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5개쯤은 전부 다 해요. 6개쯤부터 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습니다. 근데 6개 성공하는 애 7개, 8개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5개는 몇 번 만에 이동할 수 있을까요? 5개는요, 얘 맨 마지막 초록색을 다로 빼야 돼요. 얘를 빼기 위해서 위에 4개를 다 나 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맞죠? 그쵸? 얘를 다 빼야지 얘가 빠지니까요. 그러면 요 4개를 빼기 위한 최소한의 횟수가 15번이에요. 자, 그럼 얘를 15번 만에 뺐다고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초록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 번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로 뺐던 이 4개가 다시 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역시 15번. 총 몇 번? 31번입니다. 이건 최소 이동 횟수예요. 선생님 저 40번이 넘었는데도 안 돼요. 괜찮아요. 이건 최소 이동 횟수니까 물론 이걸 맞추면 참 좋겠죠. 그러나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한번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알겠습니까? 그럼 6개도 구할 수 있고요. 7개도 구할 수 있고요. 쭉쭉쭉쭉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요 윗수에다가 자,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요 윗수 위쪽에 개수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양쪽 2번에 더하기 1. 그죠? 양쪽 2번에 더하기, 양쪽 2번에 더하기. 이렇게 해서 그 신이 몇 개 옮겨라? 64개를 옮겨라. 그럼 몇 개가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하노이탑은 끝이 이거예요. 64개의 원판을 다 옮겼을 때, 이런 원판 64개가 다 옮겨졌을 때 도대체 몇 번일 것이냐. 그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 옮길 때까지 시간은 몇 년이 걸렸을 것이냐. 지금 우리 5개 옮기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에 1초라고 생각해도 31초가 걸리는 겁니다. 그쵸? 네. 31초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64개를 다 옮겼을 때는 몇 초일까요? 그게 하노이탑에 나중에 이제 묻고 싶은 그 답이 언제 망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묻고 싶은 답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이제 수에 단위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하노이탑을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요, 처음에 하나를 주고 하나를 다로 옮겨봐. 한 번이면 되네? 2개 옮겨볼래? 봐봐. 3번이면 되지? 3개는 7번이 잘했어. 4개부터 조금 힘들 거야. 한번 그래도 해볼래? 하다 보면 선생님 이 밑에 걸 빼기 위해서는요, 이 위에 그대로 있던 요 위에 2개를요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빼줘야지 되네요.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했던 짓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치매 일반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노이탑의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볼게요. 굉장히 많은 수학이 나옵니다. 이제 자, 옆의 경우는 원판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 화살표로 따라간 거는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림에서 보면 최소한 3번 이동하면 다른 원판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 자, 여기 3번. 3개면 7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판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요 원판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최소 이동수를 m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수학은요 항상 공식으로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거예요. 3, 7, 15, 31 이게 도대체 어떤 수일까 사람들이 고민해서 계산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m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의 n승, 저 요거 아이들한테 설명하실 때요. 초등학교 애들은 지수 뭐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자,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요거 지수, 요거는 미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2의 n승, 자, 2의 상승 이러면 아이들 8이라, 6이라고 그러죠? 2의 상승 얼마일까? 그럼 6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풀어서 2를 3번 곱한 걸 2의 상승이라고 해. 이거를 지수라고 얘기한단다.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 지수를 많이 씁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쓰는 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이런 거 쓰잖아요. 그쵸? 왜 2가 붙었을까요? 두 번 붙었다는 얘기니까 쓰죠. 이런 거 썼었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어렵지는 않은 거야. 뭐 어려운 거 할 수 없고요. 나중에 배울 때 또다시 알면 되니까요. 자,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공식이 나옵니다. 하노이 탑에서. 그래서 하노이 탑의 수학적인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로써 예언한 세상의 종말까지 걸리는 계산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계산한 거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해드릴게요. 그쵸? 그 뒷페이지 보면. 그러면 그 신이 예언한 건 64개잖아요. 64개를 다 옮겼어요. 자, 64개. 자, 64개를 다 옮겼습니다. 그럼 최소 이동 횟수는 공식으로 놓으면 2의 64승 빼기 1이죠. 예. 이 공식대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2의 24승이 도대체 몇 개냐 했더니 쓰기도 힘듭니다. 최소 1, 8, 4, 4, 6, 7, 4, 4, 0, 7, 3, 7, 0, 9, 5, 5, 1, 6, 1, 5 이만큼이야. 세상 망했어요. 끝났어요. 이만큼 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이거를 이제 써주고 아이들한테 읽혀야죠. 예, 써주고 나서 끝나면 안 돼. 이게 숫자란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뭔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읽어야죠.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 읽기 단위가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큰 수의 읽기 단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가로치고 써놨죠. 1884경 6744조 0737이니까 737억 095 955만 1615  ton.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몇십 조잖아요. 그쵸? 경이라는 숫자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숫자예요. 이만큼, 그 2의 64 빼기 1이 이만큼이더라. 읽을 때 1844경 6744조 737억 955만 1615번을 움직여야지 세상의 종말이 온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쯤일까요? 그걸 저기 연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풀어놨죠? 자, 요거 나누기 1년은 365일 또 1시간 24시간 하루는 24시간 1분은 1시간이 60분 1분은 60초 했더니 그 숫자도 또 어마어마하죠. 예. 584 942 417 355 읽으면 5849억 4241만 7355년 네, 망한대요. 이제부터 옮기면 여러분이 64개를 다 옮기시면 5849억 년 후에는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지구가 다 타서 태양이 다 타서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없대요. 그 밑에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어쨌든 요 큰 숫자의 단위를 알기 위해서 요거 꼭
읽어주시고요. 요것도 어떻게 풀릴지 알려주시고요. 또 경, 조, 억, 만 이런 거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큰 수의 단위 꼭 그 뒤에 있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제가 콤마를 3칸씩 끊어줬어요. 그쵸? 이거는 어느 나라식입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식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수학은요. 우리나라 수학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책은 외국 수학책을 그대로 거의 베껴서 오잖아요. 이거는 미국식이에요. 미국식이 1000단위로 끊습니다. 자, 미국에서 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10,000원. 자, 영어 테스트 할게요. 10,000원을 얼마라고 하죠? 외국에서 10,000. 예, 10,000이잖아요. 10,000이잖아요. 그죠? 그 외국은 뭐가 없어요? 만 단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1000단위로 끊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달러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3칸씩 끊어주는 건 아시겠죠? 외국에 무슨 로또 막 보면 3칸씩 막 끊어서 막 1등 당첨되고 써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3칸씩 끊어서 쓰긴 썼어요. 저희도 어렸을 적에 3칸씩 끊어서 배웠잖아요. 지금도 역시 1000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콤마 쓰고 좀 땡땡 쓰잖아요. 읽기는 1000이지만, 그쵸? 근데 우리나라의 단위는요, 4칸씩 끊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615 4칸. 0, 9, 5 이렇게 4칸씩 끊어야지만 4칸씩 끊어야지 억, 조, 경이에요. 우리나라의 단위로는 4칸씩을 끊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큰 수 단위 읽기가 나와요. 그 수업 시간에. 그럼 아이들이 그때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왜 3칸씩 안 끊고 4칸씩 끊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묻기는 좀 힘드니까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요. 엄마 딱 머리 때리고서 뭐라 그래요? 3칸씩 끊는 게 맞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3칸씩 끊고 내가 만으로 읽으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끊어놓고 이거 10,000원인 줄 알아. 너 몰라 10,000원? 이렇게. 아이들만 꾸짖게 되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쓰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읽기로는 4칸씩 단어를 끊어서 읽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약간 혼동이 없습니다. 경 다음에도 또 계속 4칸씩 끊어 읽어요. 그게 그 뒤에 수의 단위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n개의 원판이 있을 때 필요한 원판의 이동 횟수를 보자. 자, 이걸 수학적으로 다시 써놓은 거예요. P1은 1, 자, 1, P2는 3, P3은 7, 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나중에 또 거기 또 공식 뭐 하나 또 썼죠? 자, 그 공식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PN은 이거는 최소 이동 횟수죠. 이동 횟수는 P의 n-1 곱하기 2 빼기 1이다. 자, 이거는 이제 수학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요. 그쵸? 아까 얘기했습니다. 5개를 옮기기 위해서는 위에 4개를 먼저 몇 번 옮겨야 돼요? 2번을 다 옮겨야지 되고 마지막 맨 마지막에 하나 옮기는 거. 요거는 제일 큰 원판을 옮기는 거. 더하기. 큰 원판, 제일 마지막 큰 원판을 옮기는 횟수고요. 큰 원판 옮기는 횟수고요. 얘는 큰 원판 위에 있는 블럭들을 옮기는데 필요한 횟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6개. 이 6개를 다 옮기기 위해서는 요 위에 5개를 그대로 옮겨야 돼요. 그죠? 딴 쪽으로. 그래야지 얘가 빠지니까. 얘를 빼야 돼요. 우리 주차할 때도 그렇잖아요. 맨 안에 있는 애 빼려면 위에 있는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얘처럼 얘 맨 마지막 큰 원판이 이동하기 위해서 위에 5개가 옮겨가야 돼요. 위에 5개가 옮겨간 횟수는 총 아까 31번이었잖아요. 31번만에 얘를 옮겨요. 그 다음에 얘가 빠졌어요. 한 번. 다시 또 얘가 31번 만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습니다. 6개면, 자, 여기 6개라고 하면 5개짜리가 옮겨간 숫자 곱하기 2에 맨 마지막 게 옮겨간 횟수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뭐 고학년 아이들이 알고 싶다 하면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써주고 그냥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해되면은 이해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해 안 돼도 그냥 괜찮아 이런 거는 이렇게 원리만 알면 되니까. 아이들 하다 보면요, 선생님 이상해요. 이게 똑같이 또 옮겨가야 돼요. 하다 보면 얘 뺐는데 이것도 옮기려는 생각에 막막해요. 그러면 아까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밑에 써있죠? 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아까 64개 다 옮기면 몇 년이라 그랬죠? 5849억년이라 그랬죠? 자, 그 밑에 이렇게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별의 일생. 그래서 태양은 46억 년 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50억 년은 더 태울 연료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기의 태양은 뭐 얘가 원래 그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는데 이 수소를 다 태우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한다고 해요. 얘를 다 태우면 드디어 이제 에너지가 다 없어지니까 부풀어 오르다가 폭발한답니다. 폭발하다가 백색 뭐 외성이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 50억 년 이상은 더 태울 연료가 있지만 그 이상은 태울 연료가 없으니까 이 원판을 다 옮기는 5849억 년에는 당연히 태양이 없다. 태양이 없으면 당연히 지구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자, 그냥 아이들한테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의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보도 듣도 못한 단위들이 있을 거예요. 수의 단위 중에 제일 큰 단위가 뭘까요? 수의 단위 중에 제일 큰 단위? 보세요. 무량대수 있잖아요. 무량대수. 그쵸? 무량대수는 10에 60, 88, 64승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의 단위 표를 보시면요. 10, 10, 100, 1000, 만까지 아시겠죠? 만. 되게 조그맣죠? 만. 10의 4승이 만이에요. 만 10의 4승. 10, 100, 1000만. 1, 10, 100, 1000, 자, 만까지. 10, 100, 1000만. 그 다음에 이제 네 칸씩 끊어서 있죠? 10, 100, 1000만. 그 다음에 만억. 그 다음에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단위라서요. 그 다음에 조, 경, 해. 까지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지금 해 다음에 시라고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책에선 자로 쓰더라고요. 자, 양, 구, 간, 정, 제, 급. 지금 제가 쓰는 게 수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또 있어요. 불가사의, 그 다음에 무량대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수의 단위입니다. 이 말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불교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숫자나 이런 게 인도에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0의 4승, 억은 10의 8승. 이게 4씩 올라가요. 조는 10의 12승. 그러니까 0이 12개 붙어 있는. 경, 10의 16승이 되겠죠? 4씩 올라가니까 동그라미가. 이거를 쭉 아이들한테 이렇게 10, 100, 1000, 만 하면 아이들 눈이 땡땡땡땡땡 돌아가요. 무량대수는 10에 68승. 0이 68개가 쭉 나열돼야 되니까. 이런 수는 본 적도 없죠. 자, 그러니까 만, 억, 조경해, 자양구, 간정, 제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까지가 큰 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면 아이들한테 숫자를 저기서부터 이만큼 써주시고요. 읽어보자. 할 수가 있죠. 1 무량대수 6856 불가사의 945 나유타 이렇게. 이게 수의 단위니까요. 그쵸? 1시간 정말 나 너무 목이 아파. 그러면 이제 숫자 쭉 써주시고요. 아이들한테 끊어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다 써줬잖니? 이렇게.
그럼 설마 선생님 불가사의가 뭐야? 이게 뭔데요? 그럼 이것도 수의 단위란다. 우리가 뭐 1,000원만 10,000원만 하듯이 엄마한테 1불가사의만 주세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 월급 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의 수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쭉 써놨는데요. 큰 수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 10, 10, 온이 100이래요. 100, 온. 드문이 1000. 드문이란 말은 요즘 많이 쓰죠. 드문둥이, 2000년생을 드문둥이, 드문학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드먼이 많이고요. 골자 많이 쓰지 않아요? 정몽주의 시, 정몽준인가요? 정몽주인가요? 시에 골 100번 고쳐주고 이 몸이 죽어주고 뭐 골 100번 그 골자가 이 골자래요. 10의 16승을 골자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아, 골 아파. 이만큼 많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잘자도 우리 굉장히 많이 써요. 잘했다. 잘했다 뜻도 많이 했다는 뜻이고 너 정말 그런 걸 굉장히 잘하네. 이만큼 수만큼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은 수학자들이 지어낸 수고요. 딱 이름을 봐도 우리나라 말 같지 않죠? 한자 같지도 않죠? 수학자들이 외국에서 그냥 재미삼아 지어놓은 수입니다. 그래서 구글 알죠? 구글 아세요? 구글? 예.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은 뭐든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글이요. 구골에서 이 골자가 이게 뭐 똥똥 이게 오잖아요. 구글 어떻게 쓰죠? 이거를 오타 나서 구글이 됐대요. 구글인가요? 이게 원래 구골이라는 수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어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타가 나서 구글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구골이라는 수가 굉장히 큰 수, 10의 100승. 이걸 구골이라고 했고 그거를 구글 사이트로 만들려다가 오타가 나서 구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골 플렉스는 19골, 10의 10승이 되겠죠? 네, 10의 100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골 플렉시아인데 10의 구골 플렉스 뭐 이런 수가 있다. 재미삼아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 돼요. 캐로티스, 그레이엄수 이렇게. 그 다음에 구골은 1에서 3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큰 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9살짜리가 만들어낸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쓰는 그런 단위고요. 큰 수다. 이렇게 수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단위 옆에 국제 단위계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 실험과학이 뭐 나노, 펜토 하잖아요. 영재 과학이 3클래스로 나누죠. 펜토, 피코, 나노, 펜토 나오죠. 예, 그게 뭔지 이제 한번 알아보시라고 써놨어요. 나노는 10의 -9승.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현미경도요. 이렇게 나노급 현미경은 없었잖아요. 근데 점점 더 발달하면 나노급, 피코급, 펜토급, 아토급 이렇게 더 발전을 합니다. 작은 수는 더 작게. 미시적일 때 굉장히 미시적이고 거시적일 때 굉장히 거시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꾸만 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쵸? 나노, 펜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교에서 유래한 수 단위의 뜻을 볼게요. 자,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다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항하가 인도의 겐지즈 강을 얘기하고요. 항하사수는 겐지즈 강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한 수래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러니까 여기부터는요,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수고요. 헤아릴 수 없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아승기는 이승기 같잖아요. 꼭 그죠? 아이들이 아승기 얘기하면 이승기 얘기하더라고요. 산스크리트어의 아상가를 음역한 말로 불교에서 살 수 없다. 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의, 말로 나타낼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오묘한 이치나 가르침, 상식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 불가사의. 무량대수, 한없는 수명, 무량상수, 아미타불, 뭐 아주 한정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다 그런 뜻이고요. 겁. 자, 여기 겁은 없는데요. 겁이 무량대수보다 더 큰 수예요. 그래서 겁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다 불교 용어인데 영겁의 세월을 지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겁의 시간. 자, 겁도요 얼마나 겁나게 큰 수지요. 천지가 한 번 개벽한 뒤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시간인데요. 경전에서는 겁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이용하는데 전 겨자씨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작나 봐요. 사방 40리는 얼마냐면요. 40리가 15km래요. 40리가 15km인데 사방 15km에 겨자씨를 빽빽하게 채운 다음에 100년에 하나씩 꺼내서 이 겨자 알이 다 없어질 때까지도 1겁이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해요. 상상력이 대단하시죠? 또 선녀가 천년에 한 번 내려와요. 지상에 목욕하러. 그때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선녀옷을 소매로 바위하고 쓱 훑어가지고 그 바위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래요. 예, 천년에 한 번 내려와서 바위가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이 바로 겁이래요. 겁나죠? 예, 겁납니다. 이 겁이라는 수가. 그 다음에 찰나. 예, 찰나는 이제부터 이제 좀 작은 수의 단위예요. 이거 큰 수 밑에 거기 다 있죠? 옆에 있죠? 분리, 모사, 홀미, 섬사, 진매, 묘막, 모호, 죽순, 수후, 순식, 탄지, 찰나, 육덕, 공어, 청정. 이건 작은 수의 단위입니다. 예, 이쪽에 있는 그 표의 이쪽에 있는 요거 초록색은요 큰 수 단위고 이건 작은 수의 단위예요. 얘가 정말 작은 수죠. 청정이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청정하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뜻을 설명해드리면 찰나는 1찰나는 두 명의 성인 남자가 카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의 명지실을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또 한 성인 남자가 중국에서 생산된 강도, 그 칼이에요. 칼. 그냥 그런 강도 아니고요. 단숨에 그걸 자를 때 한 가닥을 절단하는데 64찰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 하나가 끊어지는데 64찰나가 걸린대요. 이런 걸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1찰나는 75초 중에 75분의 1초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그 다음에 청정, 티끌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작은 수. 자, 천재이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천재이루. 자,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 소수점도의 0이 46개나 붙인 거. 이거는 제가 10의 44승이래요. 이게 10의 44승. 얘보다도 더 희박한 그런 걸 천재일부라고 얘기해요. 뭐 로또보다 더 확률이 희박하대요. 탄지는요 손가락을 탱 튕긴다는 뜻이래요. 탄지. 그래서 탄지를 검색하면 탄지지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손가락을 튕길 정도의 시간. 현대 과학으로 잴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수 10의 마이너스 17승 정도 된다요. 자, 그 다음 모호. 모호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애매모호하다. 자, 그것도 역시 수의 단위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도저히 구별할 수도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분명하지도 않다. 모호 정도면 뭐 있으나 없으나 전 상관없겠죠. 순식. 우리가 눈을 깜짝하거나 숨을 한 번 쉴 동안에 매우 짧은 시간. 순식간. 자, 허공. 빛과 모양이 없는 상태. 너무나 작은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는 수의 단위들도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네. 모호? 그거는 없다는 거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아는 척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주, 반지름. 자, 원주, 반지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구들은 대부분 그 모서리가 있는, 그죠? 각이 있는 사각형이나 뭐 이런 거죠. 에그 퍼즐 할 때는 부채꼴이 나왔고요. 이렇게 완벽한 원 모양은 처음 나왔습니다. 예, 아마도 그 교구 내에서 이렇게 원 모양 나온 거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큐브 정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원주, 반지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실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가면 9까지 알려주시면 돼요. 9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평면도형의 원을 어떻게 해요? 대칭축을 만들어서 돌리시면 이게 9의 모양이다. 9. 그쵸? 그래서 이 원은 평면도형이지만 얘를 대칭축으로 해서 돌리면 9는 입체도형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9까지 이해를 하겠죠? 자, 원주,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은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 자, 이게 원의 정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원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원은 그냥 동그라미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은 절대 동그라미, 뭐 동그랗죠, 동그랗기는. 근데 우리가 동그란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원이 뭐니 할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모두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수학책에 원은 중심 5에서, 내가 5라고 그러죠? 중심 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도 중요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자취가 뭐예요? 또 아이들 얘기하죠. 발자국 같은 거죠? 아이들 꼭 물어보고 자취? 처음 들었는데요. 다 처음 들어요, 아이들. 그래서 원은요, 이 중심에서 모두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점을 찍어서 연결했더니 그거를 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원은 중심에서부터 모든 거리가 같은 애들이야. 자, 이때 이 중심에서 끝에까지, 중심을 지나는 원 끝에서 원 끝까지의 이 거리를 지름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의 반은 반지름이라고 얘기한단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둘레 있죠? 이 원의 둘레를 뭐라고 얘기한다? 원주라고 얘기한다. 원주, 전원주 옛날에 항상 되게 유명했는데요. 이거 원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원주. 자,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원주는 원의 둘레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면 원주도 늘어난다. 자, 그럼 이런 거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원주, 얘도 원주. 한번 그려보고 누가 더 기냐? 얘가 더 길죠? 왜? 요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요만큼이 반지름, 요만큼도 반지름. 한번 재볼래? 자를 주고 아이들한테 한번 재봐라. 이거 반지름 얼마? 이거 반지름 얼마? 지름 얼마? 지름 얼마? 이렇게 한번 재봐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할 거 9개나 있으니까 9개 다 주고 반지름, 지름 한번 재보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원의 넓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원의 넓이가 왜 이렇게 나와요? 라고 물어봐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원의 넓이는 요만큼이 원의 넓이죠. 원이 차지하고 있는 요만큼 크기인데 이걸 어떻게 잴까? 어떻게 잴까? 예, 뭐 직사각형이나 이런 거는 가로, 세로 재 갖고 쟀잖아요. 삼각형도 뭐 그 전에 삼각형 나올 때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직사각형에서 뭐 얘 빼고 해서 막 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는데 원은 도대체 어떻게 잴까? 그랬더니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원을요 수없이 작은 부채꼴로 나누는 거예요. 아주 수없이 많은. 얘를 아주 잘게 엄청나게 잘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요 자른 애, 요거 자른 애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요. 앞으로 뒤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쭉 얘네들이 요만큼씩 붙여집니다. 얘를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오차가 조금 있겠지만 직사각형이라고 보면, 자, 요 끝에는 이쪽은 전부 다 뭡니까? 여기죠, 여기. 요쪽, 요 바깥쪽. 이 바깥쪽은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 요 바깥에 노란 선을 다 연결한 원주. 그러면 요 세로는 뭐냐? 요 세로는 요만큼일 거예요. 그쵸? 요만큼 뭐예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래서 원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원의 넓이는 여기서 다 풀어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요. 원의 넓이는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나옵니다.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그럼 원주율에 대해서 또 설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율 굉장히 중요하네요. 원주율이요. 혹시 TV 보시면 가끔가다 뭐 스타킹이나 연말 특집 보시면 암기왕 이런 거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 원주율 외우기예요. 원주율을 소수점 1000자리까지 외우는 아주 똑똑한 멘사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뭐 그걸 외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암기력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반복되는 게 한 개도 없대요. 소수점 1000자리 밑에까지 반복되는 숫자가 하나도 없대요. 순환하는 소수가 아니에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예요. 자, 원주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것도요. 그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 원주 있잖아요. 요 원주. 이 원주와 그 지름과의 관계를 생각해봤어요. 여기 지름. 그래서 여기 요만큼의 지름 가지고 원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지름이 늘어나면 원주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얘기했죠. 자, 늘어납니다. 얼마만큼 늘어나냐 했더니 과학자들이요,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 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대봤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줄자로 쭉 한 다음에 지름을 이렇게 해봤어요.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그거를 지름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요, 모든 원마다 공식이 되는데 거의 3배 정도의 지름의 3배 정도의, 이거 근사치의 3배 정도의 원주의 길이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름의 3배 정도가 요만큼이에요. 요 지름의 3배 정도가 요만큼. 그거를 과학자들이 막 계산을 해봤더니 원주율이 얼마라고 합니까? 3.141592 점점 이거를 뭐 소수점 1000자리까지도 계산이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는 3.14159265358979처럼 무한히 이어지고요. 소수점 1000자리까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원주율은 항상 고정값이고요. 얘를 파이라고 기호를 쓰고요. 우리는 대부분 3.14만 원주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율이 왜 나왔는지, 원주율이 왜 3.14인지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다. 그랬더니 3배하고 조금 더 되더라. 그거를 원주율이라고 하더라.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메르센 수라는 애가 나왔는데요. 이 메르센 수는 조금 하메이탑하고 동떨어지는데요. 왜 넣냐면 요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게 메르센 수예요. 메르센 수. 그래서 소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넣었는데요. 소수는 2, 3, 5, 7, 11, 13처럼 1과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약수가 없는 애들을 소수라고 얘기하죠. 그 소수 중에서도 메르센이 얘기한 소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르센 수를 아마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나오는데요. 자, 매미의 한 살이는 소수이다 라고 써있는 거 있죠? 대부분 매미는 5년, 7년, 13년, 17년까지 사는데요. 밖으로 나와서 사는 건 몇 년 안 돼도 땅속에서도 많이 살죠? 근데 왜 5, 7, 13, 17이냐? 2년, 4년, 6년이 아니라 왜 이렇게 소수로 살까? 매미가 똑똑한가 봐요. 그 설명하는 이 학설이 2가지. 첫 번째는 소수를 생애 주기로 삼으면 천적을 피하기 쉽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뭐 2년, 3년생 뭐 이런 애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동종과의 그 번식을 피하기 위해서, 동종과의 그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소수로 산다. 이거 정말 학설이에요. 뭐 매미가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는 암호에도 사용된다라고 써있죠. 혹시 예전에 큐브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큐브? 예. 큐브 1. 네. 그 큐브에서 그 암호가 뭘로 푸시는 줄 알죠? 소수로 풀어요. 네, 그래서 큐브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도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깜짝 놀랐는데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떤 걸로 푸는지. 보면
보면 방이 이렇게 있으면 뭐 방이 4가지 번호가 있는데 소수인 번호, 소수로 이루어진 방은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영화거든요. 큐브. 한번 그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한번 봐도 괜찮을 만한. 큐브를 보시면 이 소수를 푸는데 소수로 암호로서 방을 바깥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수가요, 이런 큐브가 왜 나왔냐? 소수가 실제로도 암호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면 4067351. 자, 4067. 자, 이런 큰 숫자지만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소인수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얘는요, 정확히 무슨 수? 1733과 2347이라는 두 소수로 이루어진 수래요. 이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를? 소수는 약수가 없잖아요. 1밖에. 얘는 얘밖에 없고 얘는 얘밖에 없는 수예요. 이 두 수를 곱하면 2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를 주는 거야. 4067351 암호를 구하세요. 암호는 풀이 방법은 수가 2개입니다. 이렇게. 위로 2개 주고 이거 푸는 건 쉽지만 이걸 주고 이거 2개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죠. 아는 사람은 아는 암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소수가 암호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메르센 소수라고 써있죠. 메르센은 프랑스 수학자 메르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메르센 수에서 37, 31 등과 같이 특히 소수인 걸 메르센 소수라고 얘기하는데 메르센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2의 지수인 n이 소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메르센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메르센 수예요. 메르센이라는 사람이 메르센 수라고 공식적으로 공식을 내놓은 게 2의 n승 빼기 1인데 이게 하노이탑의 공식하고 똑같아서 넣어준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 메르센 수 중에서 아까 뭐죠? 3, 7, 15, 31 이렇게 나왔었죠? 그 중에서도 소수인 건 메르센 소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표를 보시면요. 2009년에 나온 애가 있죠? 2009년에 자릿수가요. 1283만 7064자리. 근데 소수. 예, 근데 소수. 예, 1하고 본인만 있는 수인데 자릿수가 1200자리나 되는 그런 소수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소수는 매년 하나씩 발견이 된대요. 이걸 푸는 또 학자들이 있겠죠. 그 학자들 이름 좀 보세요. 참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본인이 찾아놓은 걸 또 깨기 위해서 또 계속 열심히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소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자, 요 1교시는 요거를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책 볼게요. 단어의 저항량부터 볼게요. 저항량 보시면 자, 이쪽 3쪽은요. 원반을 배치하는 거예요. 요 순서에 맞게. 그래서 오 동그라미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뺄셈에 맞게 하는 거. 뺄셈에 맞게. 5, 3면 5에 3 빼니까 2가 되고요. 2에 3면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반을 놔보면 돼요. 여기다가 5번 원반, 2번 원반, 4번 원반. 원반 놓기고요. 아니면 원반 번호를 가운데 쓰시고요. 이 뺄셈 규칙에 맞게만 하시면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쪽이요. 길 찾기. 출발해서 도착까지 7개의 동그라미를 조건에 맞게 따라해 보세요. 자, 이거 아이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이들이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합해서 8되는 길 하면 출발부터 도착까지 합해서 8되는 길을 아주 차근차근히 찾게 좀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사고력을 요하는 그리고 연산을 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9가 되는 길, 좀 뒤에 보면 또 합해서 10몇 되는 길도 있어요. 그 다음에 5쪽도 마찬가지네요. 합쳐서 13 되는 길, 아니면 14보다 더 큰 길 찾아라. 예, 길 찾기고요. 그 다음에 6쪽 보시면 이건 많이 했던 문제예요. 이렇게 모든 길을 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랑 병아리는 몇 번 방인가요? 노랑이는 노랑이한테 가고 강아지는 뭐 4번 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교차되거나
예, 꺾어지거나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찾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7쪽은 원반 배치 문제죠. 원반 배치 문제예요. 원반을 놓으시는데 자, 요렇게 있죠. 1, 3, 5번 원반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1, 3, 5번을 찾으려면 이 상태에서 1, 3, 5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1, 3, 5번 금방 찾죠. 자, 1, 3, 5번을 가지고 요 순서를 요렇게 놓으면 돼요. 5, 3, 1 이런 식으로. 문제는 요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요 그 화살표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1, 3, 5번 원반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8번 같은 경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놓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쪽은 하노이 탑의 전설 규칙은 했었고요. 자, 9쪽처럼 이렇게 원반 옮기기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연습을 시키시면 금방 해요. 금방 하니까 넘어가시고요. 10쪽, 11쪽 넘어가시고요. 12쪽이요. 자, 이거 그 전에 언젠가요? 이거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2라고 써 있으면요. 옛날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뢰찾기처럼 보시면 돼요. 자, 2라고 보시면 이 2를 중심으로 선분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2개의 선분만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이라고 써 있으면 요 4개의 성분 중에 3개만 그려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맞게끔 보시면 자, 여기 위에 2 보시면 2개 맞죠? 기역자로, 거꾸로 된 기역자로 2개. 4는 4방이 다 막혀있죠? 4를 중심으로 성분 4개가 다 막혀있으면 돼요. 2를 중심으로 성분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틀린 거 찾고 맞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 2, 2, 3이 써있는데 틀린 부분이 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1요. 예, 여기 3이 안 되고 이거 2여야 되는 예,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분의 개수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쪽은 예,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선분의 개수를 잘 찾으시고요. 숫자만 잘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쪽, 15쪽은 암호풀이에요. 아이들 참 재밌어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말 되는 말을 찾아서 말 되게 써주면 돼요. 뭐 하노이 탑, 뭐 사랑해요. 이게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16쪽 길찾기도 아까 길찾기랑 똑같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조금 더 칸수가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은 원반 올리기인데요. 원반 세우기인데 이게 잘 세워질까 모르겠어요. 이게 끝에가 약간 둥글려져갖고 세워지긴 세워지네요. 그러니까 몇 개나 본인이 몇 개나 해서 이거는 이제 배틀 시키면 되겠죠. 예, 많이 올리는 아이한테 사탕 2개, 뭐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8쪽 원반 배치는요. 이제 원반이 하나 더 늘었죠. 1, 3, 5, 7번 원반이니까 그 순서에 맞게끔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쪽은 다양한 원반 옮기기. 자, 이거는 지금까지 했었던 겁니다. 기둥 3개 가지고. 그 다음 20쪽, 21쪽도 넘어갈게요. 22쪽. 자, 이거 묶기야, 이거 묶기. 이거. 아이들 정말 많은 연산을 요하는 연산 및 사고력을 요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크게 만드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한 장으로 크게 한 장으로 만드셔갖고 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이거 한번 그 전에 나왔을 때 해주니까요. 막 종이가 엉망이에요. 이렇게 치고 아니다 틀리고 막 지우고 하다 보니까 종이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A4 용지에다가 이 포맷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크면 좀 눈에 더 잘 띄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기 해주세요. 8대도로 묶어보고 그 옆에 9대도로 묶어보고. 잘하는 아이는 이거 하노이 탑 고학년 단계 가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복사해주고 해주시면 아이들 연산도 되고요. 또 이렇게 사고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아이들 처음에는 가로밖에 못 찾다가 세로 찾다가 그 다음 제일 나중에 대각선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각선까지 찾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더 많이 찾는 아이들한테는 뭐 선물을 주겠다, 뭐 도장을 주겠다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사고력
그 다음에 23쪽도 블록 채우기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요런 두 종류 블록으로, 세 종류 블록으로 얘를 다 채워봐라. 둘이 떨어뜨리면 안 되는 블록이에요.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니는 블록입니다. 24쪽 낱말 퍼즐 참 재밌겠죠? 제 신문에 한 귀퉁이에 나오는 이런 낱말 퍼즐 아이들 좋아하죠? 25쪽 패턴 알기는 요 모양 그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26쪽 위에서 본 모양인데요. 원반 1, 3, 5번을 가지고 위에서 보았을 때 원반 두 개가 보이도록 자, 1, 3, 5번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다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두 개만 보이도록 해라. 두 개만 보이게 하려면 아이들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요 하면 큰 애들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보이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셔가지고 찾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다음에 27쪽도 원반 배치고요. 똑같고요. 자, 28쪽 다양한 원반 옮기기. 자, 이거 설명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하노이탑 원반을 응용한 거예요. 응용 하노이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막대를 4개 늘린 하노이탑입니다. 만약에 막대를 하나 더 늘리면 개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게 세 개는 아까 이렇게 옮겼죠. 근데 막대가 하나 더 생기면요. 더 쉽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줄줄, 넷. 5번 만에 옮길 수 있어요. 아까는 7번 만에 옮겼죠? 지금은 5번 만에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대를 늘렸을 때 얼마나 주는지 아이들한테 얘기를 시간이 나면 시간이 요거까지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번 7월 때는 거의 다 4주래서 그래서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뭐 4개일 때 원반의 개수가 이렇게 늘었을 때 몇 번 만에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표를 써드리면요. 자, 이렇게 4개 기둥이 4개일 때는요. 하나일 때 하나, 3개, 5개, 9개, 13개, 17개 이런 식으로 늡니다. 그래서 64개의 원판을 기둥 4개로 다 옮겼을 때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만큼으로 줄어요. 아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1844경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막대 하나를 더 늘림으로 인해서 18,433번이면 막대 4개는 가뿐히 끝날 수 있다고 해요. 막대 5개를 늘리면 더 줄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응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막대 늘린 하노이예요. 자, 그 다음에 29쪽도 해볼 수 있었고요. 네, 30쪽 다 넘어가고요. 32쪽은 땅 나누기인데요. 이거 펜토미노 모양으로 땅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 전에 펜토미노 했던 애들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3쪽도요. 도형 완성하기인데요. 이거 잘하는 애들은 참 잘할 건데 도형 인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종이로 이걸 그대로 뭐 확대 프린트 하셔가지고 잘라주고 아이들한테 만들어봐라. 1번을 만들고 2번 만들고 해주면 훨씬 더 도형 인지가 잘 되겠죠. 자, 그 다음 34쪽은요. 원을 이용한 그림인데요. 원래 하노이탑 그 전에 앞으로만 거에는 작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파스 가지고 원의 중심 잡고 작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는 작도가 없습니다. 작도가 없는 대신에 이걸 대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그리기.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가지고 요 모양. 한번 보고 이게 몇 번 원반일까? 이 제일 큰 거는 몇 번 원반일까? 한번 대보고 한번 똑같이 그려볼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쪽은 원 채우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쉬워요. 이거를 다양한 크기의 원반으로 여기 이 안에 그려라. 그러면 남은 공간은 작은 거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의 크기를 그리게 하시고 원의 지름 한번 표시하게 해주시고 반지름이 뭔지 표시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렸으면 그리고 이렇게 짧은 요런 애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을 그리고 지름 반지름 표시하면 이거는 부채꼴이라고 하잖니. 레고 퍼즐 할 때 배웠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을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줄 수 있으시고요. 36쪽도 됐고요. 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그림처럼 매치하시고 제일 먼저 몇 번 원반을 어느 기둥으로 옮겨야 할까요? 자, 몇 번 원반일까요? 섞여있는 5개 원반을 옮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9번 위로 다 옮겨야 되나요? 이거를 차근차근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1, 3, 5, 7, 9로.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려면 뭐 3번을 5번으로 가고요. 1번도 5번으로 가고요. 7번을 9번으로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9부터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아이들은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한테 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38쪽도요. 자, 이렇게 5번부터 9번까지의 원반을 놓으시고요. 앞에다 놓고 1번 원반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칸만 뛰고, 두 번째는 2칸을 뛰고, 세 번째는 3칸을 뛰어라. 그때 올라간 원반의 번호를 여기다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10번은 여기서부터 10번을 돌아서 몇 번 칸에 올라가는지를 쓰시면 돼요. 이러면 절대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원반이 생겨요. 그 원반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39쪽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그 다음 40쪽은 정말 하노이 탑 많죠? 지금 탑이 5개죠, 5개. 이 5개는 정말 더 쉽겠죠? 예, 척척척척 늘어나서 착착착착 올리시면 돼요. 이거 정말 더 쉽습니다. 그래서 3개 하나 애들 4개, 5개는 금방 해요. 네, 요거 하노이 탑 저학년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고학년 볼게요. 고학년도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도 아까 그 저학년에도 뺄셈이었죠? 마찬가지로 뺄셈으로 조금 더 칸이 늘어났을 뿐이고요. 자, 이 4쪽 보세요. 이 4쪽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연산인데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가는 길 중 숫자를 모두 더해야 돼요. 근데 별만 나면 5를 빼야 돼요. 그래서 도착이 10까지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수많은 난관과 그 끝에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아이들한테 이제 연산 능력 길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쪽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싹 쌓아진 거 밑에서부터 찾아라 해주시면 되고요. 6쪽도 시각 주의력인데요. 요거 2개 합쳤을 때 모습을 찾아라. 2개 합쳤을 때 모습을 밑에서부터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7쪽의 원반 배치도 많이 했고요. 8쪽, 9쪽 넘어가고요. 10쪽, 11쪽도 넘어가고요. 12쪽 보세요. 12쪽 이제 원 반지름 지름에 대해서 나왔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게 고학년 거잖아요. 복사하셔갖고 저학년짜리 애한테도 꼭 해주세요. 저학년도 원 반지름 꼭 중요하니까. 자, 이거 알려주시고요. 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이건 다 찾으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쪽도 암호인데요. 이건 좀 더 복잡하죠. 별만 나면 숫자 5 빼야 되고요. 세모만 나면 2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10 되는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이들 짜증내면서 할 거예요. 아마 지우개 꼭 필수예요. 자, 15쪽도 순서 정하게 하시고요. 16쪽 시각주의력 하시고요. 17쪽 넘어가고요. 18, 19쪽도 넘어가고요. 자, 20, 21도 했고요. 22, 23도 했습니다. 이거 집찾기. 그 다음 24쪽 이 패턴 찾기인데요. 이 패턴 찾기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이 패턴 첫 번째 거는 잘 찾습니다. 1, 2, 3, 4, 5, 6, 7, 8, 9 누가 몰라 이러면서 풀지만 그 다음 거 보면 헉합니다. 이게 뭐지? 1더하면 8이 나오지? 뭐 더하기 7씩인가? 하다 보면 또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요거 패턴 찾기 한번 몇 개를 건너뛰어보는 지금은 3칸씩 건너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순서대로 정해봐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쪽도 패턴 알기인데 몇 번 원반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26쪽도 위에서 본 모양인데 조금 더 많죠? 자, 위에서 보였을 때 원반 4개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3, 5, 7, 9번을 어떻게 배열해야지 4개가 다 보일 것이냐? 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 보기니까 이거 하늘 탑이 크니까요. 아이들이 더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저 건 좀 작았잖아요. 작고
번호 사이에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7번인지 어떻게 8번인지 요만큼 차이니까. 근데 이건 차이가 조금씩 크니까 아이들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7쪽도 하시면 되고요. 28쪽, 29쪽, 30, 31, 32쪽, 33쪽은 부분과 전체인데요. 자, 요것도 고학년 책에 있지만 저학년을 복사하셔가지고 해주세요. 부분과 전체를 이 안에서 요 틈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찾아서 색칠을 하게 해주시던가 표시를 하게 해주시면 이 부분 안에 이 전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34쪽, 35쪽, 35쪽은요. 혹시 그 푸시푸시 아시나요? 푸시푸시? 푸시푸시가 뭐냐면 이름이 그렇지 여러분 많이 해봤던 거예요. 여기 한 칸이 있어요. 여기 한 칸. 그래서 이렇게 있고 1, 2, 3, 4 이거 숫자 써있는 것도 있고 그림 써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 맨 칸을 끝으로 빼요. 그럼 요 한 칸이 비죠. 그래서 얘 숫자를 옮겨서 뭐 그림을 맞추든지 숫자를 맞추든지 그게 푸시푸시예요. 많이 해봤죠? 얘 문방구 앞에서 많이 팔아요. 얘도 마찬가지 푸시푸시 올리고 내리고 해서 요렇게 요 순서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밀어서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예요. 아이들 하면 재밌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6, 37, 38, 39, 40까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노이 탑을 많이 만져보시고 많이 이동시켜 보시고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하노이 여기서는 주로 연산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연산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시면 이 하노이 탑 금방 재밌게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